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6차 시입니다. 6차 시에서는 스마트팜 만들기 확장을 통해서 센서 데이터 수집, 그리고 로직 제어 구현하는 데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서 스마트팜의 필요성이라든지 스마트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센서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받아올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그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로직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IoT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스마트팜에 적용됐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팜을 중요시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식물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에서는 센서를 통해서 식물이 보낼 신호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그냥 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식물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을 때 얘가 좀 생기가 없거나 좀 뭔가 좀 퍽퍽하거나 이러면은 물이 없구나 해서 물을 주거나 이랬을 텐데 어, 이제는 이런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정량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또한 센서 데이터는 자동화 시스템의 가장 핵심 정보.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 자동화 시스템의 아웃풋의 로직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센서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oT는 데이터 수집 자체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토양이 건조한지 또는 실내 온도가 적절한지 또는 빛이 충분한지 얘네들이 센서를 통해서 직접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량적으로 객관적인 수치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LED를 켜거나 물을 주는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치면 결국에는 데이터 없이는 스마트팜이 자동화가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정말 예전에는 그걸 시간 단위로 그냥 끊어서 강제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시간마다 물을 주거나 또는 뭐 8시간마다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시간 단위로 이루어졌었단 말이죠. 이런 센서 데이터가 발전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적시적소의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조그맣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조도 센서는 빛의 강도, 온습도는 온도와 습도, 토양 수분은 토양 흙의 수분 상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데이터가 없을 때는 우리가 식물 상태를 모르고 물을 주는 시점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식물이 시들게 되겠죠. 반면 데이터가 있으면 식물 센서가 그 수분 부족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우리 인류는 어, 규칙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침 7시에는 아침 식사를 한다든지 뭐 12시부터는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어서 점심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저녁에는 뭐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뭐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이런 센서 데이터가 없었을 때 마치 식물들도 정해진 간격, 그래서 이틀에 한 번 또는 뭐 하루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줘버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까 그 여기 데이터가 없는 상태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식물의 상태 자체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날씨라는 것도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덥고, 오늘은 어제는 좀 서늘하고, 또는 내일은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우리가 일관성 있게 매일매일 물을 주거나 또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한다면 결국에는 최적의 생장 조건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 그리고 센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센서 자체를 이제 아두이노에 연결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연결할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I2C LCD라고 해서
얘네 역할은 이제 어떤 거냐면 센서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는 중앙 제어 장치. 이건 아두이노네요. 그리고 센서 출력 장치, LED, LCD를 연결해서 자동화 제어 이렇게 한다는데 자세히 보시면 조도 센서는 A0 아날로그 입력하고 또 토양 온습도 센서네요. 얘는 디지털 2 그리고 토양 수분은 A1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SDA와 SCL이 연결이 된다. 연결필은 이렇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개괄적인 것들이고요. 뒤편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느 핀에 뭘 꽂겠다가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그라운드, 그 다음에 VCC, SDA, SC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SDA는 시리얼 데이터 라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SCL은 시리얼 클락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4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LCD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형 같은 경우는 여기 핀 보이시죠? 여기 핀 내에 모두 다 각자 핀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럴 땐 진짜 골치 아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나중에 실습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4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핀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순서, 뭐 그라운드, VCC, SDA, SCL 요 순서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보드마다 위치가 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4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12핀이라든지 또는 16핀짜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2C 이런 것들은 보드마다 위치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조도 센서와 토양 수분 센서는 아날로그 입력 핀이. 자, 조도 그리고 토양 수분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적으로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게끔 받아주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온스톱 센서는 디지털 핀으로 연결한대요. 그래서 얘는 디지털화로 특정 간격마다 데이터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실시간성을 입증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한 거죠. 아날로그의 연속성이냐, 디지털의 간격이냐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1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받거나 또는 2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받거나 이렇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실시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양 온습도 센서입니다. 토양 온습도 센서도 비슷해요. VCC, 그라운드, 여긴 디지털 핀, 여긴 아날로그 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DO 해서 디지털 출력에서 하이로 코딩을 하면 또는 로우로 하면 얘네들이 물이 있다 없다 또는 토양 습도가 있다 없다 이런 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임계가 기준에 특정 기준에 있어서 물이 있음 없음을 판단하는 이진 판단 있다 없다로 두 가지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출력이니까요. 디지털 출력은 0과 1로만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변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조하다 그럼 펌프가 ON이고 촉촉하다 그럼 펌프가 OFF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동작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수분을 세밀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밑에도 나오네요. 아날로그 출력을 하게 되면 아날로그는 출력값이 보통은 0부터 1023, 1024죠. 1024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센서에 따라서 0에서 255, 256까지 256개 이런 단계를 가지는 센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0부터 1023이 요 숫자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범위값을 갖는 아날로그 센서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얘는 이렇게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해요. 숫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 수분 정도를 퍼센트처럼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양 수분이 300 이하면 건조고 600 이하면 적정이고 뭐 이렇게까지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정밀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 단점은 코드가 더 복잡하고 범위를 직접 설정해야 된다는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0과 1처럼 디지털로 입력받았을 때는 코드가 굉장히 간단하다. 특정 기준을 정해놓고 얘보다 위냐 아래냐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아날로그의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쭉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특정 커트라인을 정해놓은 거죠.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거기를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 온스톱 센서 같은 경우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모두 받아주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어떤 방식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핀을 꽂을지 아니면 아날로그 핀을 꽂을지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도 센서랑 온스톱 센서예요. 자, 요런 센서들은 이제 특징을 보시면 다 똑같죠? 시그널이 있고 시그널이 데이터를 주는 센서입니다. 데이터를 여기서 시그널을 통해서 받아오는 것이고요. 다만 이 친구들은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직접 받는 친구들이에요. 아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었던 친구들인데 센서에서 이 친구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시그널만 받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더 좋냐 나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센서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이고요. 조도 센서의 시그널 핀의 역할을 보면은 센서가 감지한 빛의 세기를 아두이노로 전달해주는 출력 라인이고요. 얘도 똑같이 1000에서 1023 사이의 값을 갖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직접 센서의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0부터 1023까지가 있는데 900 이상이다. 그러면 어둡다고 판단해서 센서가 불이 켜지게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100 이하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밝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생장 LED를 끄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직접 그 시리얼 모니터를 확인해서 적정한 값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센서의 종류에 따라서 이 수치들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절대적인 값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우리가 아두이노를 통해서 센서를 받아보고 그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받았을 적에 제대로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으로 갈수록 더 밝거나 또는 그 높은 수치로 갈수록 더 밝은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스톱 센서의 시그널 핀은 얘네들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온스토에서 시리얼 핀이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하는 통신선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얘는 이제 DHT 계열의 그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HT가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 데이터 통신 방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몰입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디지털 방식으로 일단 전송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온스토를 시리얼 형태로 한 번에 전송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시그널 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 번에 온도와 습도를 한 번에 패키지로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시그널 핀에서 전송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 모듈이 있어요. 릴레이 모듈도 일단 시그널 핀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죠? 근데 릴레이 모듈 자체가 무엇인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릴레이 모듈이 반드시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릴레이 모듈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스위치를 자동으로 눌러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두이노처럼 낮은 전압밖에 못 다루는 기기가 220V가 높은 전압 장치, 펌프나 전등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화장실 같은 데 가보시면 화장실에 일단 기본적으로 센서 등이 있잖아요. 근데 센서 등이 바로 이런 릴레이 모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져 있는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탁 또는 딸깍 이런 소리가 나면서 불이 켜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아두이노 자체는 굉장히 낮은 전압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5V로 흐르는데 센서 등을 통해서 불을 켰을 때 불을 켜는 행위 자체는 이제 220V 같은 높은 전압 장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제어하려면 이런 릴레이 모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원리 이렇게 보시면 VCC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두이노 여기 플러스 여기에서는 이제 아두이노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그냥 아두이노에 있는 그라운드고요. 요 인이 아두이노에서 제어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이인지 로우인지 켜져 있는지 꺼졌는지 요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com, no,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n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공통 연결 단자고요. 그 다음에 normal open에서 기본적으로 끊어진 회로, 그 다음에 nc는 기본적으로 연결된 회로인데 요 둘 중에 하나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여기 no하고 nc 하나는 열려 있고 하나는 무조건 닫혀 있죠. 요거를 그 잘 구성해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마트팜에서는 컴에서 NO 구조를 사용해서 아두이노의 인핀에 하이를 주면 릴레이가 딸깍 하고 이제 펌프라든지 또는 팬이 켜지도록 만들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실습 한번 해보시고 또는 뭐 저랑 비슷한 이런 키트들이 있다면 조립 한번 해보시면 얘네들이 동작할 때 이렇게 딸깍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직접 하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를 회로에 이제 연결을 할 때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사진을 작게 쓴 이유가 뭐냐면 저랑 또 반드시 똑같은 키트가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회로 결성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빵판을 쓰잖아요. 그죠? 빵판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걔네들이 그라운드 관리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직접 그 아두이노 빵판의 양쪽에다 그냥 물려놓고 얘네들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두이노에서 다중 센서를 연결할 적에 이 빵판을 많이 사용하는데 빵판의 플러스 마이너스 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실 수 있다 정도를 좀 이해하시고 네, 그 회로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센서들이 각각 역할들이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 또는 뭐 SDA, SCL 이런 애들이 어떤 핀에 꽂혀 있는지 아니면 아두이노 판에 직접 꽂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하시면 잘 보시면 어, 나중에 그 센서에서 나오는 에러 값이라든지 또는 잘못 연결돼서 오작동이 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을 요약해보면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팜 아까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스마트팜 그 키트예요. 그 키트들을 바탕으로 이제 시스템을 요약해보면 조도 센서, 온스토 센서, 토양스토 센서입니다. 얘네들은 뭐 보통 다 시그널에서 데이터가 오죠. 얘네들 빼고 얘들 토양스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날로그로 갈 것인지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선택 그 설계자가 스마트팜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 이 세 개의 센서의 구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 요 구조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아두이노가 입력받아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받은 데이터를 종합해야겠죠. 종합하고 이렇게 사용자에게 출력해주고 상황에 따라서 아웃풋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스스로 환경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스마트 생태계를 제작하는데 이때 센서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아두이노가 처리를 하고요. 그 로직에 따라서 이제 출력 장치가 반응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서는 환경을 숫자로 번역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조트 센서는 0부터 1023이고 토양수분도 0부터 1023이네요. 그죠? 그리고 온습도는 실수값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숫자가 작을수록 밝고 클수록 어두움 자, 이런 것들 실제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도 아니라면 센서가 뭔가 이슈가 있어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센서 테스트는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스마트팜을 구성하기 전에요. 각 그 센서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다중 센서라고 했는데 여러 개의 센서가 이제 아두이노에 물리게 되면 아두이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V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 7.7V라든지 아니면 220V를 연결하는 컨버터를 활용해서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을
넣어줘야만이 다중 센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센서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드를 잠깐 살펴보면 이 라이트는 아무래도 그 조도 센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일은 토양 수분 센서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템프, 휴미드는 온수 센서네요. 그래서 얘들이 아날로그의 A0에 물려 있고, 그 다음에 얘는 A1에 물려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양 시리얼의 프린트에다가 이렇게 조도, 그 다음에 토양 온습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이 들어오게끔 출력되게끔 프린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서 어떤 값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또는 우리가 적당한 값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난 후에 이제 스마트팜의 형태가 구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센서가 보내는 수치는 숫자일 뿐,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값을 넘기게 작동시켜라는 판단이 필요한 게 가장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서는 누구나 받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이 판단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if문을 통해서 자동 제어를 구현해주면, 예를 들면 밝기가 너무 낮으면 LED 점등, 그 다음에 토양 수분값이 너무 낮으면 펌프 작동, 뭐 이런 식으로 if문을 통해서 이제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 조도 센서가 라이트였죠. 걔가 A0에 묶여 있는데 꽂혀 있는데 얘가 보면은 만약 라이트가 700보다 크면 얘가 켜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엘스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꺼지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도 센서 자체가 왔을 때 빛이 아까 봤을 때 700보다 너무 700보다 크다. 700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해가 졌거나 또는 어두운 환경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LCD가 켜지는 생장 LCD가 켜지는 이런 로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 수분 센서에서 얘는 A1에 꽂혀 있네요. 그죠? A1에서 얘가 600 이상이다. 그러면 토양 수분이 부족해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펌프 핀이 하이 켜지게끔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로우 꺼지게 되어 있다, 설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직을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 같은 경우도 이제 설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 코드가 맞다,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이런 로직을 가지고 이런 원리로 이제 스마트팜에 동작된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센서들의 종류와 그다음에 센서를 실제로 어떻게 로직할 수 있는지, 로직 설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스마트팜을 구축하면서 이것을 시스템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